6개, 3개, 1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일단 9개 중에 2, 3, 4, 5, 6개를 고를게요. 됐지? 그럼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9개 중에 6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만큼 한 덩어리가 생겼을 거임. 됐죠? 그리고 남은 이 3개 중에 몇 개를? 잠깐만. 뭔가 숫자가 이상한데? 2개. 6개, 2개, 1개. 유잼. 됐죠? 그 다음, 남은 3개 중에 내가 2개를 이렇게 고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고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남은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선택하는 순간 하나만 남았네? 얘는 그냥 혼자 있는 거죠, 뭐. 굳이 쓰자면 일시일이겠지? 해서 얘네 뭐 하면? 곱하면 됩니다. 됐죠? 왜? 여기는 9개 중에 6개를 고르고 이어서 남은 3개 중에 2개를 고르고 남은 혼자는 지 혼자 있는 거지, 뭘. 됐음? 그러면 뭐가 돼? 6개, 2개, 1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됐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또 표현합니다. 나누고 이거를 A, B, C 이 3명의 학생한테 나누어 줄래? 나누어 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다시 9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하나 놓고 남은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놓고 남은 하나를 놨잖아. 맞아? 내 눈에 지금 덩어리 몇 개 보이는 거야? 3개 보이는 거지. 이때 3명의 학생한테 줄 겁니다. 첫 번째 덩어리 가져갈 사람 3명 중에 1명. 됐음? 그럼 덩어리 2개 남았네. 이거 누가 가져가? 남은 애 둘 중에 한 놈이 가져가겠지. 그리고 남은 하나 가져가면 끝나는 거야. 곱하기 3팩토리얼. 됐어요? 어우, 색깔 바꿀게요. 3팩토리얼은 파란색으로 쓰겠어. 왜요? 됐죠? 강조. 그래서 검은색 표현. 나누는 경우의 수 이렇게 나누면 됨. 이거를 뭐해? 나눠서 3명의 학생한테 줄 거야까지 갔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말해요. 요 나누는 경우의 수 여기까지를 우리가 분할. 이 나눈 것들을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는 것까지 해서 분배. 그래서 분할과 분배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해요. 됐음? 자, 그럼 하나 더 볼게. 9개가 있어요. 내가 얘를 4개, 1개로 나누어 주고 싶어. 나누는 경우. 4개, 1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일단 전체 9개 중에 4개를 골라. 그래서 여기다 묶어놓자. 됐음? 그럼 몇 개 남아있어? 5개 있지? 그 중에 몇 개를? 4개를 또 골라서 두 번째에다 묶어놓을게요. 그럼 남은 1개는 지 혼자 오는 거지 뭘. 됐음? 따라와.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자, 상황으로 다시 보여드려. 9개가 있는데 이 중에 내가 4개를 선택해서 요거랑 왔다가 요거랑 이렇게 4개를 선택할게. 됐죠? 그럼 남은 5개 중에 또 4개를 어떻게 고를 거냐면 요렇게 4개를 고를게. 남은 하나를 놨음. 이런 상황들을 쭉 나열한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도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 2개, 4개와 4개의 위치를 바꿀게. 이거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잖아. 맞아? 4개, 4개, 1개씩 묶여있는 세트가 똑같잖아. 받아들여? 그럼 이렇게 세트를 묶었을 때 순서는 상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뭐 해줘? 알았어? 이 4개와 4개, 이 2개의 덩어리가 위치를 바꿔도 내 눈엔 똑같을 거야. 그럼 뭐 해준다? 2 팩분의 1을 나눠준다. 됐음? 왜?
이 두 개가 위치를 바꿔도 어차피 나누는 건 똑같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뭐야? 분할하는 경우의 수. 그럼 이렇게 분할을 한 상태에서 이것들을 나누고 얘를 마찬가지 A, B, C 세 명한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줘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덩어리 3개 있죠? 첫 번째 학생 3개 중에 하나, 남은 학생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나머지 하나 가져가면 되겠네. 곱하기 3팩토리얼. 됐습니까? 됐어요? 다시 마지막. 이번엔 9개를, 이거 영상에 나올까? 3개, 3개, 3개로 나누는 경우 생각해 볼게. 됐죠? 다시요. 나한텐 9개의 펜이 있어. 이거를 3개, 3개, 3개로 나누는 경우를 세볼 거야. 잘 봐. 여기는 9개 중에 3개를 선택할게. 순서 상관없죠. 어차피 얘하고 얘하고 얘 요렇게. 남은 몇 개? 6개 중에 또 3개 고르겠지. 얘하고 얘하고 얘 요렇게. 그 다음 남은 3개. 됐어요? 그럼 나누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9개 중에 3개 선택하고요. 남은 6개 중에 3개 선택하고요. 남은 3개 중에 3개 다 선택해서 마지막 묶음까지 나올 거야. 됐음? 그리고 끝난 거 아니죠? 왜? 자, 다시 잘 봐야 돼.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 나오는 경우를 한번 본 거였어. 자, 다시 처음으로 가서 9개가 있었어. 그 중에 네가 고르는 3개가 요렇게 3개일 수 있잖아. 됐음? 그 다음 3개는 요렇게 3개일 수도 있잖아. 마지막 3개는 이렇게 났습니다. 됐죠? 처음 거랑 결과적으로 어때? 똑같은 거잖아. 맞아? 그럼 네가 묶고는 이 3개, 3개, 3개 같은 개수를 갖고 있는 이 3개의 덩어리는 지네끼리 위치를 바꿔도 내 눈은 어차피 똑같아. 3개가 순서 바꾸는 경우를 묶어서 한 가지로 봅니다. 여기까지가 나누는 경우. 됐음? 그리고 뭐 해줘? 이렇게 나누고 얘를 역시 마찬가지 3명에게 나누어 주면, 나누어 주는 경우 라고 하면 곱하기 3팩토리얼 붙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끝. 이게 분할과 분배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펜을 가지고서 막 보여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거야. 여기 있는 몇 개 중에 몇 개로 선택해서 일단 덩어리 만들고, 남은 몇 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또 두 번째 덩어리 만들고, 남은 애들 갖고 덩어리 만들었음. 덩어리 3덩어리 나왔음. 근데 이 덩어리들끼리 위치를 바꿔도 같은 상황이면 위치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 됐죠? 그럼 첫 번째 거에서는 묶어서 하나로 보는 개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 개수가 다 다르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개수로 나누는 상황에서 꼭 묶어서 하나로 본다는 개념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교재 정리는 요 앞에 돼 있습니다. 저기 앞으로 가시면 여기 없냐? 아, 여기 써 있습니다. 미안해요. 201페이지 유형 10번에 써 있습니다. 다시 유형 201페이지 유형 10번에 써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PQR이 모두 다른 거야? 그럼 N개 중에 P, 남은 것 중에 R, 남은 것 중에 Q, 그냥 선택해서 쭉 묶어놓으면 돼. 끝. 여기서 문제, PQ 중에 어느 2개가 같으면 지금처럼 4개, 4개 이러면 이 4개짜리 2개가 서로 위치 바꾸면 내 눈에 똑같아 보이겠네? 묶어서 하나로 봄. 만약 PQR 이 3개 숫자가 모두 같으면 지금처럼 3개, 3개, 3개로 묶으면 이 세 덩어리 지네끼리 위치 바꿔도 어차피 내 눈엔 똑같이 나눈 거잖아. 3개가 위치 바꾸는 거 묶어서 하나로 봅니다. 아까 미안해요. 말실수해서. 네, 맞습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분할과 분배라는 표현이고요. 자, 201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쌤 온도 없는데 낮춰놨어요, 이미. 더 낮춰주시면 안 돼요? 앞으로 네 온도 올려달라는 얘기 하기만 해. 콧구멍에다 얼음 넣어버릴 거야. 좀 더운 친구들이 있는 관계로 살짝 온도 좀 낮추겠습니다. 추운 친구 얘기해 주세요. 넌 다 별론데 그게 제일 별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부탁드립니다. 네. 자, 갑니다. 201페이지에 있는 1322번 문제. 아니 이거 안 보여요. 자, 보세요. 서로 다른 9개의 과일을 몇 개로? 2개, 3개, 4개씩 나누어서 똑같은 바구니 3개에다가 담을 거야.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 과일 9가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골라서 바구니 하나에 넣어놓으면 돼. 됐죠? 그럼 첫 번째 바구니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개? 9개 중에 2개 고르는 경우의 수만큼 나올 거야. 몇 개 남았어요? 7개? 그 중에 몇 개? 3개 골라서 또 나눠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몇 개 남았습니까? 4개 남았잖아. 그거 그냥 전부 다 마지막 바구니에 그냥 쏙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바구니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럼 그냥 뭐 하면 돼? 나누기만 하면 돼. 됐습니까? 분할만 하시면 됩니다. 자, 9C2는요. 9 곱하기 8을 2로 나눈 값. 7C3은 765를 3팩토리알로 나눈 값. 4C4는 1이죠. 그럼 3하고 2 약분하고요. 2하고 8 약분되네요. 9, 4, 36, 7, 5, 35. 됐죠? 36 곱하기 35가 되겠습니다. 답 몇입니까? 295요. 오. 어? 유보가 30인데? 너 레전드네요. 1200 아닌가? 1260. 왜 쪽팔리게 하면 돼요? 아 쪽팔려. 쪽팔려야죠. 9구단 틀렸으면. 이게 어떻게 구구단이 쌤도 한 번만 착하면 알아요? 말이 되는 소리 하셔야죠. 자,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밑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7명의 선수를요. 3명, 2명, 2명씩 3개의 조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3개의 조로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7명을 야, 3명, 2명, 2명씩 이렇게 너네끼리 잘 쪼개서 서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돼? 전체 7명 중에 3명 선택해서 자, 3명 있는 애들 이쪽으로 가 하시면 돼요. 그럼 남은 애 몇 명 있어요? 4명 있잖아. 그 중에 2명 선택하고 남은 2명은 너네끼리 팀인 거야 하시면 돼. 근데 문제는 이 2명이 서로 위치 바꿀 수 있지. 어차피 조편성은 똑같잖아. 맞아? 다시 이 2명 자기네 2개끼리 위치를 바꿔도 편성된 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줘? 2팩분의 1을 곱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묶어서 하나로 봅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자, 7C3입니다. 765를 3, 2, 1. 4C죠. 4 곱하기 3을 2로 나눠주고 여기에 2분의 1까지 한 번 더 붙여주면 되겠네. 3하고 2 약분되고요. 2하고 2는 4 약분되죠. 그럼 결론 7, 3, 21에 5 곱했네요. 몇입니까? 빼고 답입니다. 이렇게요. 안 어렵죠?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누는 경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뒤로 가시면 202페이지. 자, 보세요. 이번엔 좀 달라. 7명을 2명, 2명, 3명인 3개 조로 나눈 다음 3개 부서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여기까지 자르볼게. 둘, 셋으로 3개 조로 나누자까지 하면 방금 똑같죠? 골프 친 거랑.
뭐해? 7명 중에 2명 골라서 너네 앞에 일단 여기 2명 와 있음. 남은 애 몇 명? 5명 중에 2명 골라서 여기 오세요. 남은 애 3명? 그래 너네 3명 너네끼리 짝이다. 하고 끝난 게 아니죠. 왜? 이 2명과 2명 얘네 2명은 위치를 바꿔도 어차피 내 눈에 편성된 조는 똑같아. 됐음? 여기까지가 뭐야? 나누는 경우. 됐지? 이 정도 경우의 수만큼 나눌 수 있는 거야. 3개의 조로 나눌 수 있는 경우인 거야. 그리고 3개의 조로 나눴다면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서로 다른 3개의 부서로 보내지. 맞아? 이때 1번 팀에 가는 조는 어떤 조? 3개 중에 하나. 2번 팀으로 가는 조는 어떤 조? 남은 2 중에 하나. 됐어요? 3번 부서로 가는 애는 몇 개? 남은 1개. 결론. 뭐의 조? 곱하기 3팩토리얼.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가 분할. 그리고 3개의 부서로 보내네. 여기까지를 분배. 그래서 분할과 분배. 나누는 방법, 나눠서 보내는, 나눠서 뿌리는 방법. 분할, 분배. 요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우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C는요. 7 곱하기 6을 2로 나누고요. 5C는 5 곱하기 4를 또 2로 나누고요. 3C3 1이니까 쌩 까고 2팩분의 2분의 1 거기에 3팩이죠. 6 곱한 것까지. 그래서 2, 2는 4, 2, 요이, 요이. 됐죠? 됐죠? 6, 5, 30, 7, 3, 21 몇입니까? 630까지가 되겠네요. 끝. 됐을까요? 저 파란색 3팩토리얼이 분배죠. 나눈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제 나누어 주고 있죠. 됐습니까? 끝입니다. 잘 보세요. 자, 오른쪽 가서 대진표 만들겠습니다. 네. 자, 대진표 만드는 거 1328번 문제 보고서 이제 행렬로 넘어갈까 합니다. 자, 봐주세요. 자, 6개 팀이 있습니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할 거예요. 이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음. 자, 봐봐. 총 몇 개 팀이 경기함? 6개 팀이 경기하잖아. 근데 이때 봐봐. 우리가 크게 나누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 딱 여기서 왼쪽에 3팀, 오른쪽에 3팀. 맞아? 그러니까 결승전부터 잘라보시면 돼. 마지막 결승에서 만나는 건 왼쪽에 3팀하고 오른쪽 3팀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만나는 거라고. 그럼 첫 번째 할 수 있는 건 뭐하냐? 3개, 3개로 나누는 경우. 됐죠? 전체 6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 3팀을 골라서 왼쪽으로 보낼게. 그럼 남은 팀 몇 팀? 그거는 전부 다 어디로 가? 오른쪽 가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왼쪽 3팀, 오른쪽 3팀이랑 이게 뒤집었을 때 같은 상황, 다른 상황? 같은 상황. 그래서 뭐 해줘? 곱하기 2팩분의 1. 됐죠? 자, 그래서 왼쪽에는 3개 팀이 와 있고 오른쪽도 3개 팀이 와 있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3개 팀 중에 잘 보셔야 되는 게 한 팀은 부전승이지. 맞아? 이 3팀 중에 한 팀은 부전승이지. 나머지 2팀은 지네끼리 한 경기 뛰고 올라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왼쪽에서 여러분들은 또 나눕니다. 여기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팀, 부전승하는 한 팀, 1라운드를 꼭 치러야 되는 2팀. 됐음? 그럼 왼쪽에 있는 3팀 중에 부전승하는 한 팀을 고르기만 하면 나머지 2개는 지네끼리 싸우고 올라야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왼쪽에서 팀을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C1가지. 됐음? 3팀 중에 한 팀은 부전승. 나머지 2은 한판 하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오른쪽에서 잘라봅니다. 왼쪽에 2팀, 오른쪽에 한 팀. 이 오른쪽에 한 팀은 부전승 올라오는 팀. 그럼 역시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3팀 중에 한 팀을 선택해서 너는 부전승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거 계산된 값입니다. 자,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6C3은요. 6, 5, 4를요. 3팩 6으로 나눈 값이고요. 2를 한번 나눠주고요. 3C3 3이죠. 3C1 3, 3C1 3 9가 되겠네요. 자, 6 약분하고요. 2 정리해 주시면 몇 가지? 90까지. 끝. 됐죠? 그래서 대진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하은아, 입을 닫고 숨을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입 벌리고 하면 이게 돌출입이 돼서 안 좋다고 해요. 건강에. 주무실 때 입은 꼭 닫고 주무세요.
부탁드릴게요. 글로 8이 들어가면 난리 나요. 자, 팔도 들어가고 다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네. 길거리 농구대회에 참여한 6개 팀이 그림처럼 대진표가 딱 만들어져 있음. 전년도 우승팀을 그림과 같이 A팀에 여자리에다 일단 우선 배치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승팀이니까 여기서 한 경기 뛰고 올라와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뿅 하면 올라가나 봐. 그럼 이때 A팀이 여기 위치하게 되도록 작성할 수 있는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첫 번째, 가장 위에서 잘라봤을 때 왼쪽에는 몇 팀? 한 팀이죠. A팀은 정해졌으니까. 오른쪽에는 몇 팀? 4팀. 1대 4로 분할하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A팀 자리는 정해졌죠? 그럼 남은 팀 몇 개 중에 5개의 팀 중에 왼쪽에 오는 팀 하나 고를게요. 그럼 당연히 남은 4팀은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갔을 거야. 됐죠? 자, 오른쪽에 왔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보는 건 왼쪽에 또 2팀, 오른쪽에 2팀이지. 맞아? 이 4팀 중에 2팀, 2팀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해줘? 4개 중에 2개 골라서 왼쪽, 4개 중에 2개 골라서, 2개 중에 2개 골라서 오른쪽 하시면 되겠지. 자, 문제는 여기 있는 2팀이랑 여기 있는 2팀이 위치를 바꿔도 어차피 같은 대진표잖아. 경기한 애들은 똑같잖아. 그럼 뭐 해줘? 이 2개를 위치 바꿔도 내 눈에 똑같아 보임. 끝.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5실 5가 되고요. 4C죠. 4 곱하기 3을 2로 나눈 값. 참고로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면 몇이에요? 6입니다. 암산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건 해주세요. 그 다음 여기 2분의 1 나눈 것까지 가시면 되겠네. 경우수 몇 가지? 15가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끝! 괜찮아요? 네. 그냥 이런 거야. 행렬이 뭐냐면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제 배열을 한 다음 가로로 묶어 놓은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예시 있죠? 이렇게 숫자들 막 문자들 막 쓴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묶어 놓은 거야. 이걸 행렬. 이때 여러분들 행이 뭐냐면 가로예요. 가로. 열이 뭐냐면 세로입니다. 한자로 쓴 거예요. 행렬. 그래서 가로 세로를 한자로 행렬. 세로 가로 아니죠? 가로 세로죠. 맞아요? 그래서 가로가 뭐다? 행. 세로가 뭐다? 열. 그럼 여기서 문제. 숫자와 문자를 막 썼을 때 요 첫 번째 줄, 가로줄 첫 번째잖아. 그럼 얘를 몇 번째? 첫 번째 행이라고 해. 가로야, 가로.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가로를 두 번째 행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요 세로줄 보이지, 세로줄. 가로, 세로. 그게 행, 열이라며. 그럼 세로를 우리 뭐라고 해? 열이라고 해, 열.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요 세로줄을 첫 번째 열. 두 번째를 두 번째 열. 세 번째 써져 있는 세로줄을 세 번째 열.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음? 그래서 행열, 가로, 세로, 행열이라고 합니다. 이때 성분이 뭡니까? 라고 하면 행열을 이루는 각 숫자나 혹은 문자를 우리가 성분. 그래서 이런 거야. 1행 1열에 있는 성분을 말해줘. 뭐야? 첫 번째 가로줄에 첫 번째 세로줄에 있는 애. 누구? 가장 앞에 있는 얘. 첫 번째 행에 세 번째 열. 이런 뭐야? 첫 번째 가로줄에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는 요 숫자. 얘 누군데? 그 성분을 말해줘.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줄과 세로줄의 개수에 따라서 행렬의 모습이 계속 바뀌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m 곱하기 n 행렬 이런 표현을 써요. m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지는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3 곱하기 5 행렬 이러면 행이 몇 개? 행이 몇 개? 3개. 행이 뭐야? 가로야, 세로야? 가로. 가로가 몇 개? 3개. 그럼 가로가 3개. 열이 몇 개? 5개. 열이 가로야, 세로야? 세로가 5개.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숫자가 이렇게 써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써서 이렇게 가로로 묶어놓으면 이게 뭐다? 3 곱하기 5 행렬. 됐음? 끝. 이런 거야. 그럼 또 이런 행렬들 중에 뭐가 있냐면 가로랑 세로의 개수가 똑같은 애들이 있어. 가로가 2개, 세로도 2개. 가로가 3개, 세로가 3개. 이렇게. 그런 애들 뭐라고 하냐? 정사각행렬이라고 불러. 네. 썼을 때 정사각형이거든. 가로, 세로 길이 똑같으니까. 뭐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밑에 있는 표현 보시면 되겠고. 자,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에서 자, 여기까지 먼저 얘기해 드림. 덧셈, 뺄셈, 실수배 세 가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같은 행과 같은 열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더하고 빼고 실수배 주면 돼. 뭐냐? 봐봐. A 행렬 2 곱하기 2 정사각행렬이죠. B도 마찬가지 같은 모습의 행렬이죠. 둘이 더하라고 하면 1행 1열에 있는 얘네 둘이 더해서 그냥 그 자리에 쓰면 돼. 이 1행 2열에 있는 이 둘을 더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쓰면 돼. 됐음?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더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쓰면 돼. 그럼 더한 거야. 빼라고 하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를 그 자리에 그대로 쓰면 돼. 그럼 뺀 거야. 그럼 실수배하라고 하면 그냥 분배하면 돼. 실수배한 거야. 끝. 됐죠? 더하기 빼기 실수배 표현. 그 다음 곱셈입니다. 곱셈. 곱셈은 조금 연산이 달라. 더하기 빼기 실수배는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더하고 빼고 그냥 쓰면 돼. 그럼 곱하기는 어떻게 하냐? 자, 행렬의 곱셈은 난 이렇게 말해드려요. 가로 곱하기 세로. 됐죠?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다시요.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자, 밑에 예시가 있긴 하지만 내가 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이게 막 A1, 2 있고 막 이러면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 자, 봐봐. A 행렬이 있습니다. A, B, C, D 있고요. 자, B 행렬이 있습니다. E, F, G, H 이렇게. 이때 A 행렬에서 B 행렬을 곱해줘. 두 행렬의 곱을 계산해줘라고 하면 우린 이렇게 하면 돼. 가로 곱하기 세로. 됐죠? 다시 어떻게? 가로 곱하기 세로. 뭐 하냐면 앞에가 A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자, 봐봐. 가로. A행에서의 가로. B행렬에서의 세로. 됐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값 쓰면 됩니다. 봐봐. 몇 행? 1행. 몇 열? 1열. 됐음?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나오는 성분은 누구다? 1행 1열에 있는 성분이야. 그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가로 곱하기 세로 A랑 2를 곱하고 B하고 G를 곱해서 더한 값 쓰시면 이게 1행 1열 성분이 돼.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결과야. 자, 가로 곱하기 세로 A2 더하기 BG. 끝.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가로 곱하기 세로. 됐죠? 그럼 뭐야? 1행 2열 성분이 나오는 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 1행 2열 성분이 나오는 거야. 그럼 누구냐? 역시 마찬가지. A랑 F 곱하고 B랑 H 곱해서 더한 값 쓰시면 돼. 그게 누구? 1행 2열 성분이 돼. 그 입에 뭐 묻었는데 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AF 더하기 BH. 됐죠? 그럼 그 다음 넘어갑니다. 곱하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다시 가로 곱하기 세로. 됐죠? 이번엔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 2행 1열. 그럼 뭐야? 2행 1열의 성분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돼? C하고 E 곱하고 D하고 G 곱해서 더한 값. 됐죠? 그래서 계속 뭐 한다? 가로 곱하기 세로 하는 거야. C 더하기 DG. 됐죠? DG. 이렇게. 그럼 마지막은 뭐겠어? 가로 곱하기 세로. 2행 2열 성분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예요? CF 더하기 DH. 이렇게. 이게 행렬의 곱셈이야. 끝. 됐을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 됐어요? 다시. 행렬의 곱셈은 결론은 뭐다? 가로 곱하기 세로. 앞에 있는 행의 가로. 앞에 있는 행렬의 가로. 뒤에 있는 행렬의 세로. 이거를 곱한 값들을 쭉 나열하시면 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됐어요? 됐습니까? 자,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행렬의 거듭 제곱이죠. 거듭해서 곱한 거겠죠? 네,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그냥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얘가
1, 2, 3, 4 이렇게 성분들이 있대. 이때 야 A 행렬의 제곱을 말해줘라고 하면 A 행렬에서 A 행렬을 곱하면 되잖아. 그럼 A 행렬에서 A 행렬을 곱하라는 얘기는 1, 2, 3, 4 행렬에서 1, 2, 3, 4를 곱하라는 거네. 어떻게 곱해? 가로 곱하기 세로. 됐음? 가로 곱하기 세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하고 1 곱하고 2하고 3 곱했죠? 몇입니까? 7. 가로 곱하기 세로. 2하고 1 곱하고 4하고 2 곱했죠? 몇입니까? 10. 두 번째, 가로 곱하기 세로. 2행 1열. 3하고 1 곱하고 4하고 3 곱했죠? 그럼 몇이에요? 15. 마찬가지. 가로 곱하기 세로. 3하고 2, 4하고 4 곱합니다. 6이랑 16이겠네. 몇죠? 몇이야? 22. 이게 누군데? A 제곱행렬의 성분입니다. 끝. 됐어요? 그래서 제곱한다?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수법칙 그냥 적용됩니다. 편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단위행렬. 자, 단위행렬입니다. 이것까지도 그냥 용어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n차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2 곱하기 2 정사각행렬을 2차 정사각행렬 이렇게 불러요. 3 곱하기 3을 3차 정사각행렬 이렇게 불러요. 4 곱하기 4 정사각행렬을 4차 정사각행렬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가로 세로가 다 4라는 거야. n차면 가로 세로가 다 n개라는 거야. 이때 다음과 같은 등식 관계가 성립하는 행렬을 우리는 단위행렬이라고 불러. 자, 예를 들어 줄게. 이건 써줘. 단위행렬 2차 정사각행렬 이렇게 생겼습니다. 1, 0, 0, 1. 3차 단위행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 0, 0, 1, 0, 1, 0, 0, 0, 1. 이렇게 생겼습니다. 4차 단위행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이렇게 생긴 게 단위행렬입니다. 끝. 왜요? 얘하고 A 행렬을 곱하면 똑같이 A 행렬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 자, 그래서 연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행렬 A를요. 1, 2, 3, 4라고 하고 여기에 단위 행렬 1, 0, 0, 1을 곱해볼게요. 자, 봐봐. 가로 곱하기 세로. 됐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뭐야? 1 나오는 거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없네. 그 다음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얘네 둘이 곱한 값 나오겠죠? 2 나오네요. 다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3하고 1 곱한 값 3만 나오겠지? 마지막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3하고 0은 없어지고 4하고 1, 4 나오겠죠? 뿅! 나 자신 나오는 거 맞지? 단위행렬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됐죠? 대각선으로 1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주시면 돼. 그럼 얘는 단위행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단위행렬의 예도 한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켈리 해밀턴의 정리는 제곱수를 갖고서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자, 해서 여러분들 지난 토요일이었죠? 한 2주 됐죠? 네, 그때 기본 문제 다 풀었고 오, 다 풀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뒤에 유형 2번 정도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지금 설명 들으시면 알겠지만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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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화내지 마. 그렇다고 책을 집어던지면 어떡하냐? 네. 입니다. 자, 보세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A, B죠? 잠깐만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고 그랬지? 너무 쉽다. 여름이니까 살짝 팔 좀. 네, 부탁드립니다. A 몇일까요? B는요? A, B랑 헷갈렸다, B랑. 됐죠? 더한 몇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시력 검사 하나라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잘 봐주시고. 잘 봐주시고. 오른쪽 가세요. 자, 429번 문제. 자, 행렬 A에 I, J 성분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이게 뭐야? 행열이야. 행열이야. 네가 봐야 되는 건 이거다. I에 누가 와? 1, 2, 3이 오지. 그럼 이 행렬은 1행, 2행, 3행이 있다는 거고 J에는 누가 와? 1, 2가 오지.
얘는 1열, 2열이 있다는 거야. 다시 이 행렬은 가로줄이 3개, 3행까지 있고 세로줄은 몇 개? 2개 있는 행렬이라는 거야. 그럼 숫자가 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써져 있는 행렬이었겠지? 됐죠? 구조 파악한 겁니다. 그럼 볼게요. 그렇게 써 있네. 됐음? 그렇게 써 있네. 맞아? 그럼 이때 여기 2는 몇 행 몇 열? 1행 1열. 그럼 i의 1 넣고 j의 1 넣은 값 말하면 되는 거죠. 됐음? 그럼 여기 있는 x는 몇 행? 1행. 몇 열? 2열. 됐음? 자, 봐봐. 얘는 가로줄 몇 번째에 있어? 가로줄. 몇 번째 가로줄에? 첫 번째 가로줄에. 세로줄 중에 몇 번째? 2번째. 됐음? 이 표현이라고. 그럼 뭐야? i의 1, j의 2 넣으면 나오는 값이 x인 거야. 그럼 x는 누구다? i의 1 넣은 값 2, j의 2 넣은 값 요거 계산하면 됨. 몇입니까? 1. 됐죠? y는요? 2행의 1열이죠. 그럼 y는요? 2행의 1열 값이네요. 그럼 y는 i의 2는 값, j의 1는 값 계산하면 되겠네. 4가 되겠습니다. 그럼 z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까지 거. 됐죠? 그래서 다시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 이런 표현들은 쉽습니다. 많이 쉬워요. 시력검사 같은 느낌으로 차분하게 문제에 맞게 숫자 넣고 대입해서 말해주세요. 자, 갑니다. 뒷페이지로 가시면 214페이지입니다. 433번 문제입니다. 자, 두 행렬을 줬습니다. A 행렬과 B 행렬을 줬습니다. 다음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해서 자, 누구 계산할지 보이죠? 여기요. 자, 별거 없습니다. A 플러스 4B 더하기 2A 빼기 4B 계산하면 되는 거지. 정리 계속해. 3A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뭐예요? 행렬 A의 3배 값 말하면 되겠네. 자, 행렬 A 3배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 6, 9, 3이 되겠죠. 네, 답은 2번이고요. 굳이 얘를 표현하자면 지금처럼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끝. 이런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시력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1438번입니다. 자, 보세요. 행렬 2개가 있는데 x 더하기 2a가 3b랑 같다고 했을 때 행렬 x의 1행 1열 성분과 2행 2열 성분의 합을 구해주세요. 자, 네? 있어요. 뒤에 있어요. 214페이지 있어요.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 그럼 네가 안 갖고 왔네요. 아니에요. 뒤에 더 나왔는데. 다 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갖고 오세요. 왜 안 나오고 나도 뭐. 아니, 자, 변 x는요. 3b에서 2a를 빼면 되죠. 자, 그럼 씁니다. 바로 쓸게. b 행렬의 3배 쓰면 어떻게 돼? 3, 6, 마이너스 9인 거잖아. 여기서 a 행렬의 2배 하면 2, 빵, 마사, 6인 거잖아. 이거 빼주면 그게 x. 행렬 x가 되는 거지 뭘. 빼면요. 1, 3, 10, 마이너스 15. 여기서 너는요. 1행 1열의 성분과 2행 2열의 성분 두 개 더 해주세요. 몇입니까? 마이너스 14가 되네요. 끝났습니다. 됐죠? 그래서 약간 어색하다는 느낌은 좀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연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등식을 만족하는 상황을 관찰해 볼까 합니다. 5초로 가시면 1441번이죠. 1441번 바로 우측에 있는 문제 봅니다. 자, x라는 행렬이 뭐냐면 a에다가 m을 곱하고 b에다 n을 곱해서 더한 값이랑 똑같대. 그럼 실제로 써보면 돼. 자, 행렬 x 씁니다. 2차 정사각이죠. 1, y, x, 3. 이 행렬은 a 행렬에 m을 곱해요. 2m, m, 마이너스 m, 3m. 얘하고 b 행렬에 n을 곱해요.
n, 2n, 마이너스 n, n. 됐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나온 성분 요 1이 보입니다. 얘는요 2m하고 n을 뭐한 값? 더한 값. 그래서 2m 플러스 n은 1이다. 두 번째, 여기 성분 3 보이네요. 이 3은요 3m하고 n을 더한 값. 3m 플러스 n은 3이다. 됐죠? 그러면 우리 n값 말할 수 있습니다. 몇이에요? 2요. 그럼 n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서 m과 n을 구했습니다. 그럼 m하고 n 구했으니까 뭐예요? 우리 x, y 말할 수 있죠? x는요 마이너스 m하고 마이너스 n. x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 1이겠고요. 그 다음 y는요 m하고 2n을 더한 값. m 플러스 2n. m은 2였고요. n은 마3 마이너스 6이네요. 마이너스 4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 더해주세요. 답입니다. 끝. 됐죠? 그래도 a 빼기 3b가 누구고 2a 빼기 b가 누군지 나왔잖아. 그럼 이런 거지 뭐. a 빼기 3b가 누군지 나왔고 2a 빼기 b가 누군지 나왔거든. 이게 누구? 이게 누구 나왔잖아. 그러면 첫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하면 2a 빼기 6b가 누군지 알 수 있거든. 6배 하면 되잖아. 그럼 6배 해. 6, 4, 24, 24, 24, 6, 4, 24, 6, 1은 6, 84. 됐죠? 네? 아 잠깐만. 2를 곱해야지 왜 잠깐만 3을 아 미안합니다. 아이씨 여기 정신 나갔네 이거. 미쳤네. 나 더워서 그런가 봐. 자 2배죠. 8, 8, 8, 28. 어제 숫자 좀 크더라. 됐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2a 빼기 b는요 그냥 쓰면 되죠. 13, 3, 3, 8 이렇게. 이 둘을 여러분들이 빼주시면 5b가 남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 뺍니다. 빼면은 5, 빼면은 마이너스 5, 빼면은 마이너스 5, 빼면은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론 비행열이 누굽니까? 1, 마일, 마이너스 4 됐죠? 비행열 나왔음. 그럼 비행열이 누군지 알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면 되죠. 2a는 비행열에다가 13, 3, 3, 8 더하면 된대. 그럼 행렬 B하고 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4, 2, 2, 4. 됐죠? 그럼 행렬 A가 누군지도 아네요. 7하고 1, 1, 2네요. 자, A에서 B를 빼세요. 나오죠? 그리고 뭐 하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래. 성분 몇 개 있어? 4개 있죠? 이거 다 더하라고. 됐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6이 나올 거예요. 됐죠? 끝. 이런 거야. 그래서 행렬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곱셈으로 갑니다. 우측에. 자, 행렬의 곱셈에다가 쓰세요. 그냥 곱셈은 이렇게 하시면 돼. 가로 곱하기 세로. 끝. 앞에 있는 행렬의 가로, 뒤에 있는 행렬의 세로를 곱해서 성분들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거 보자. 447번 봐봐. 자, 보시면 두 행렬 곱한 거 나왔죠? 바로 갑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됐죠? 그럼 곱했을 때 1행 1열의 성분이 나오네요. 3하고 2 곱해서 6, 2하고 1 곱해서 2, 8이죠. 두 번째, 가로 곱하기 세로. 됐죠? 그럼 곱하시면 마이너스 2하고 1이니까 마이너스 1. 뿅. 이게 곱한 행렬입니다. 더하기. 자, 두 번째 행렬끼리 곱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계산하시면요. 2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두 번째 가로 곱하기 세로. 됐죠? 그럼 0하고 마3. 마3이네요. 둘이 더하면요. 3하고 마이너스 4. 둘이 더해주세요. 마이너스 1이 답이네요. 끝.
됐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차분하게 얘기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 갑니다. 1450번. 오른쪽에 1450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미안해요. 네, 끼워서 미안해요. 자, 1450번 봅니다. 자, 행렬 A, B 두 개 있고요. 다음을 만족하는 행렬 X가 누군지 구해줘라는 거죠. 자, 이거 넘어가면 되죠. 행렬 X는요, A, B 둘이 곱한 거에서 이 A를 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자, A, B 두 행렬 곱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되죠.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1하고 1, 3하고 1 곱하면 더해서 4. 다시요.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1행 2열 성분 나와요. 어떻게 돼? 1하고 2 곱하고 4하고 1 곱하죠. 더해서 6. 그 다음 다시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합니다. 그럼 1하고 1 곱하고 0하고 3 곱했죠? 그럼 1 나오고요. 마지막이네.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2하고 1 곱해서 2만 남겠죠? 요렇게. 여기서 A 행렬의 2배죠. 0을 뺑깐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2, 4, 마이너스 1, 2. 이게 X 행렬입니다. 됐죠? 그래서 답 몇 번입니까? 2번이요. 끝.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시면 1452번 문제. 우측에는 1452번 문제. 자, A 행렬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A 9제곱 행렬의 2행 1열 성분을 구해줘라는 표현이네요. 자, 제곱 먼저 해볼게요. A 제곱은요. 1, 0, 1, 1하고 1, 0, 1, 1 요거 곱하면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 바로 가요. 1. 가로 곱하기 세로 바로 갑니다. 0.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2.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1이네요. 여기까지가 A 제곱. 그럼 A 세제곱은 A 제곱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가로 곱하기 세로 또 갑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1이죠. 두 번째,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0이네요. 계속 가요. 가로 곱하기 세로 2하고 1, 1하고 1에서 3이죠. 마지막이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1이네요. A 세제곱. 됐죠? 자, A 4제곱은요. A 세제곱에다가 마찬가지 또 A 행렬 한 번 더 곱하면 4제곱 되겠네. 다시 가요.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쭉 갔을 때 여러분들은 규칙을 볼 수 있습니다. 규칙을 볼 수 있습니다. 규칙을 볼 수 있죠. 그럼 당연히 A 9제곱의 행렬은요. 1, 0, 9, 1 이렇게 표현되겠군. 됐죠? 그래서 모든 행렬 2행 1열 얘구나. 9가 되겠습니다. 됐죠? 실제로 해보시면서 규칙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행렬이 있습니다. 근데 행렬을 우리가 2라고 표현하거든요. 무슨 행렬이야? 단위 행렬이에요. 단위 행렬입니다. 단위 행렬이 갖고 있는 성질은요. A 행렬과 단위 행렬을 곱하든 단위 행렬에 A를 곱하든 그냥 똑같이 A 행렬이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누구를 곱해도 나 자신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행렬을 우린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 숫자의 개념에서는 이거야. 누구를 곱해도 나 자신이 나오게 만드는 숫자 1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곱하기에서는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행렬에서는 단위 행렬입니다. 자, 이때 단위 행렬의 29제곱이죠. 자, 사실 할 게 없습니다. 자, 단위 행렬의 제곱은요. 단위 행렬 0, 1, 0, 0, 1하고 1, 0, 0, 1을 곱한 값이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1,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0,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0,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1 나오죠. 됐죠? 그럼 결론. 단위 행렬은요. 몇 제곱을 하든 똑같이 1, 0, 0, 1 성분을 갖습니다. 끝. 두 번째죠.
이번엔 마이너스 2를 31번 곱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단위 행렬에 마이너스 2죠. 이거를 31번 곱했대. 됐죠? 여기서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2를 30번 곱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단위 행렬이었겠죠? 왜? 30번이면 짝수번이니까. 근데 여기에다 뭐 한 거야? 마이너스 2를 한번 곱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단위 행렬 1, 0, 0, 1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바꾼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될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마이너스 1,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0,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0, 가로 곱하기 세로. 지금 말하는 거 따라와야 돼. 가로 곱하기 세로 이거 보고 있는 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결론보다 그냥 마이너스 2랑 같다.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해주세요니까 그냥 모든 성분이 0인 영행렬이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참고로 모든 성분이 다 0이면 우리는 얘를 영행렬이라고 불러요. 자, 그 표현은 앞에 없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하시면 되겠음. 자, 우측으로 갑니다. 219페이지 유형 11번이고요. 먹고 오세요. 유형 11번이고요. 46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세요. 자, 464번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십니다. 봐봐. A랑 B를 곱한 값이랑 B랑 A를 곱한 게 같대. 왜요? 자, 행렬은 일반적으로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는 같지 않습니다. 언제요? 일반적으로는요. 웬만하면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 서로 위치를 바꾸면 곱한 값이 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특별하게 같은 상황이래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A 곱하기 B 행렬을 한번 계산해 봅니다. 3, 1, 2, A 하고요. 1, 마일, 마이, 3이네요. 자, 곱해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가요. 그러면 1, 가로 곱하기 세로 또 갑니다. 0이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2 빼기 2A,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A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B 곱하기 A 행렬을 찾습니다. 1, 마일, 마이너스 2, 3이고요. 3, 1, 2A였죠. 자, 가로 곱하기 세로 갑니다. 그럼 1이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시면 1 마이너스 A가 되네요. 그 다음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마이너스 6, 0이네요. 0이 되고요. 마지막 가로 곱하기 세로 마이너스 2 플러스 3A가 되겠지. 이 둘이 뭐야? 같은 거래. 그러면 결론 A에 누가 오면 돼요? 1이 오면 되겠습니다. 끝. 더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지만 지금처럼 특별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럴 때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세요 라는 게 여기는 유형 11번 이야기였습니다. 자, 해서 요 정도 얘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유형 12번 있죠?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는 패스합니다. 혹시 학교에서 이거 얘기했나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 이거 아마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패스해 주시면 되고요. 나도 과감하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행렬의 곱셈 활용이 있죠. 행렬 곱셈 활용해서 474번 문제 요거를 같이 한번 볼까 합니다. 자, 보세요. 474번. 아, 이거 행렬은 숙제를 하라고 그럴까 아니면 교과서 문제를 풀려고 그럴까? 고민이네. 하지 마요. 행렬이 되게 가볍게 나오는 상황이라 이걸 이렇게까지 너네가 문제 푸는 게 맞나라는 계속 고민하게 돼요.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표는요. 관람료입니다. 그래서 평일과 주말에 어른 청소년 요금.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대상이죠. 어른이 몇 명, 청소년이 몇 명인지. 자, 이때 봐봐. 여기는 9명이 어른 4과 청소년 5이죠. 평일에 과학관을 관람한다면 주말 관람에 비해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는 거지.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봐봐. 우리는 무슨 계산을 해야 되냐면 이 계산을 해야 돼. 주말에 들어갈 때 드는 비용. 여기에 있는 가로, 여기에 있는 세로를 곱한 값.
됐지? 됐어요. 다시 여기 있는 가로, 여기 있는 세로를 곱해서 더한 값. 여기에서 평일에 관람할 때 드는 비용. 평일, 가로, 사람수, 세로. 이 둘이 곱해서 더한 값. 얘를 서로 빼주면 되네요. 됐습니까? 다시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뺀값 얘기하면 주말에 비해 평일날 얼마큼 더 절약할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됐음? 자, 그럼 봐. 내가 얘를 행렬로 표현할게. 8,000원, 6,000원, 10,000원, 7,000원. 그 다음 사람은 어른이 넷, 청소년 5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랑 세로를 곱해서 더한 값 말해볼게.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 평일에 관람했을 때 입장료의 총 얘기되는 거죠. 8, 4, 32, 6, 5, 30. 됐죠? 다시 두 번째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면 얘는요 4만 1, 10, 100, 1000만 더하기 35000. 됐죠? 끝. 그럼 첫 번째 행에 있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평일날 들어갈 때 관람료. 두 번째 행에 있는 건 주말에 들어갈 때 관람료인 거죠. 그럼 결론 75000에서 62000을 뺀값 계산하면 되겠네. 얼마입니까? 13000이죠. 됐죠? 13,000원 절약할 수 있음. 그럼 이 문제를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행렬이 딱 이런 느낌이야. 굳이 이거를 이렇게 행렬로 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해야 되나? 맞아.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딱 하는 건 요겁니다. 이게 스위치라는 건데 누르면 불이 꺼진대. 한번 눌러볼까? 어우, 봤지? 이렇게 하면 돼. 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 굳이 이걸 행렬로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대.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하학적 표현이라든가 합성의 표현들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않겠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용어 정도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업할 때 되게 가볍게 그냥 수업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실수배 그리고 곱하기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행렬 부분은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썼으니까 방정식. 몇 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입니다. 한근이 누구래요? 1 플러스 i래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a, b 더한 값 구해달래. 자, 봐봐. 몇 차 방정식? 3차. 근이 몇 개? 3개. 근데 하나가 1 플러스 i야. 그럼 다른 건 누구? 켤레근 이용해서 1 마이너스 i가 또 다른 근이겠지? 근데 3차잖아. 그럼 근은 몇 개? 그럼 또 다른 하나는 누굴까? 몰라. t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나도 몰라.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내가 유형은 뺐지만 설명해 드리고 문제 풀 때마다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야?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아직 어딘지 못 찾았나요? 찾았어요? 네, 맞습니다.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쓰세요.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편의상 알파와 베타 그리고 감마라고 표현을 하면 첫 번째 세 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습니다. 두 번째 세 근을 둘씩 곱해서 더한 값은 a분의 c와 같습니다. 마지막 세 근을 모두 다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와 같습니다. 3차 방정식 근각에서의 관계. 세근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가 아는 개수는요. 3차 개수가 1, 상수가 마이너스 4. 그럼 3차 개수와 상수를 갖고 말할 수 있는 근각에서의 관계는요. 세 근의 곱이죠.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그리고 t까지 세 개를 곱한 값이 뭐와 같다? 4와 같다. 됐죠? 그러면 둘이 곱한 값 2t가 4와 같다. t는 몇이었다? 2였다. 됐죠?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근이 2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A 값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세 근의 합 마이너스 3차 개수분의 2차 개수 세 개를 다 더한 값 4는 마이너스 A와 같으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됐죠?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야기. 세 개를 다 곱한 값, 세 개 다 곱한데. B값, 둘씩 곱하면 마이너스가 아니죠. 플러스죠. A분의 B가 되겠네. 1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곱한 값 2. 둘이 곱한 값 2 플러스 2t, 2i. 둘이 곱한, 뭐야, 어떻게 곱해야 돼? 둘이 곱한 값 2 마이너스 2i. 요거를 세 개 다 더하면 뭐와 같다? b와 같다. 그래서 없어질 거 정리하면 b는 6이었다. 그래서 a 값, b 값을 구했습니다. 둘이 더해주세요. 답은 2번. 끝. 됐죠? 그래서 3차 방정식 근각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된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밑으로 가시면 고차 방정식에서 4차 방정식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2번. 몇 차 방정식? 4차.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래요. 4차니까 근 몇 개 나와? 그럼 4개 다 곱하라는 뜻이야? 아니야. 이 4개 중에 실수인 근만 곱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봅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보자마자 느끼는 게 있어. 뭔데? 누구를? x제곱 빼기 x. 얘를 뭐라고 치환할까?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제곱 빼기 5a 플러스 6은 0입니다.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아유, 이거 안 되면 환장하는 거지. a 빼기 3, a 빼기 2가 0이었구나. 자, 원래 a가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누구였음? 다시 넣어서 말해줘.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 얘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 요 둘이 곱해서 0 나오는 상황이래. 그러면 앞에 있는 얘가 0 나오거나 또는 뒤에 있는 얘가 0 나오면 되는 거잖아. 해서 나눕니다. 첫 번째. x제곱 빼기 x 빼기 3이 0이 되려면 x에 누구 넣으면 될까? 두 번째.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0이 오려면 x에 누구 넣으면 될까? 됐죠? 그래서 우린 근 4개를 말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고 대신 나는 여기서 모든 실근의 곱을 찾으면 되거든. 그럼 둘 중에 실수인 근을 갖는 게 누군지를 찾아봅시다.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뭘 봐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그럼 판별식 볼게요. 판별식 보자. b제곱 빼기 4ac. 양수, 음수. 됐죠? 13이죠. 아이씨 몰라. 양수. 두 번째 식 봅시다. b제곱 빼기 4ac. 양수, 음수. 뭐야 그럼? 얘도 실근 같고 얘도 실근 갖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실근이 총 몇 개? 4개 다였네. 그럼 첫 번째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곱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3.
두 번째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곱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이거 둘이 곱하면 다 곱한 거잖아. 몇입니까? 답입니다. 해서 마무리 또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문제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의 고차 방정식 문제를 봤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 수업이 오실 때 앞에 있는 교과서 학교에서 주신 프린트 수시로 계속 풀어주시면서 라이즈에 있는 14번까지 몇 문제 안 되죠? 2개 풀었으니까 12문제만 더 풀어오면 되겠죠?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하이메스 들고 오세요. 책 검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할